제약회사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약국에서 우리 약이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내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굳게 닫힌 블랙박스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데이터라는 아주 특별한 열쇠로 이 블랙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여정을 떠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약국이라는 블랙박스 문제가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엔 이걸 풀기 위한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가설 하나를 세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주변 동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고 여기에 필요한 스마트하고 안전한 기술은 뭐가 있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어떻게 새로운 통찰력의 시대를 열게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약국이라는 블랙박스입니다. 도대체 왜 약국에서 약이 얼마나 팔리는지 아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제약회사 마케팅팀이 매일같이 부딪히는 거대한 벽입니다. 실제 판매 데이터를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환자의 처방 기록 같은 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어떤 약이 누구에게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아웃바운드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밖으로 나가는 데이터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밖을 볼 수 없으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되죠.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로 알고 싶은 건 바로 이 흡수율이라는 거예요. 약이 약국에 들어와서 그냥 먼지만 쌓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환자들 손에 착착 전달되는지 그 진짜 속도를 말하는 거죠. 이 숫자 하나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가설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약국이 사들인 양은 결국 팔려나간 양과 거의 같다. 즉,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들어온 인바운드 데이터가 곧 환자에게 나간 아웃바운드 데이터와 같을 거라는 거죠. 이게 왜 말이 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국도 결국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팔리지도 않을 약을 창고에 잔뜩 쌓아두는 건 그냥 돈을 묶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들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만큼 주문해서 꾸준히 판매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자, 이제 이 단순한 가설을 현실에 맞게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이 모델의 진짜 똑똑한 부분이에요. 현실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약사에서 갑자기 할인을 막 해요. 그럼 약국은 어떨까요? 당장 팔 게 아니더라도 일단 많이 사두겠죠? 이런 사재기가 바로 입고량은 판매량과 같다는 단순한 가설을 순간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왜곡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집 수도 계량기가 고장났나 확인할 때요. 그 집 계량기만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라 동네 전체에 공급된 물의 양이랑 이웃집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쓰는지 이걸 비교해 보는 것과 같아요. 유독 한 집만 사용량이 확 튄다면 저 집 계량기 뭔가 문제 있나? 하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약국도 똑같습니다. 어떤 약국이 갑자기 평소보다 약을 2배나 주문했다? 그럼 일단 그 주변에 비슷한 다른 약국들 데이터를 쫙 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평소랑 똑같은데 그 약국만 튄다면? 아하, 저 약국이 할인 때문에 잔뜩 사놨구나 하고 데이터에 일종의 가중치를 줘서 진짜 판매량을 다시 예측하는 거죠. 이걸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여러 약국 데이터를 막 비교해도 괜찮을까요? 개인정보 문제는요? 당연히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아주 스마트한 기술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가명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약국이 100개 팔았다 이렇게 직접 쓰는 대신에 A 약국은 판매량 상위 10% 그룹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살짝 바꾸는 거죠.
누가 얼마나 팔았는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싹 감추면서도 분석에 필요한 가치는 그대로 지키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이 멋진 시스템은 사실 여러 기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AI는 실제랑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가짜 데이터, 즉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모델을 똑똑하게 훈련시키고요. 저 돋보기처럼 보이는 이상탐지 알고리즘은 아까 말한 사재기 같은 특이한 움직임을 귀신같이 찾아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깔때기 그림처럼 제각각인 제품 코드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표준화 작업까지 이 모든 게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와, 이거 듣기만 해도 되게 복잡한데요. 이걸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다 할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정교한 플랫폼을 통해서 전부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파마인사이트나 SS 컴페어 같은 플랫폼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바꿔주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도매상 같은 곳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AI 플랫폼이 이걸 받아서 주변 약국 데이터랑 비교 분석을 싹 합니다. 여기서 정교화도 하고 가중치도 조절하고요. 그러면 최종 결과물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진짜 흡수율이 실시간으로 딱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데이터를 보는 새로운 방법, 그 이상입니다. 제약산업의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아주 큰 도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법을 한마디로 초현실적이면서도 아주 공학적인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공학적으로 설계해서 현실의 문제를 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론인 거죠. 결국 이 성공 방정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단순한 가설에서 시작해서 주변 데이터라는 집단 지성을 빌려와서 정교하게 다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안전한 AI 기술로 완성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조합인 거죠. 결국 우리는 약국이라는 굳게 닫힌 블랙박스를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논리적인 가설과 데이터를 공학적으로 잘 다루기만 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그렇다면 데이터는 과연 다음번에 또 어떤 비즈니스의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게 될까요?